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 직장인분들 집에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분들 심해지면 직장 생활에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로함 때문에 직장 생활에 심각함을 느낀다.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도 있고 피로를 풀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일반적인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 이게 다른 겁니까? 이제 일반적인 피로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하자면요. 예.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제 피로라고 하는데요. 이 피로의 특징은 일정 시간의 휴식을 취하면 바로 회복이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를 피로라고 하는데요. 예. 만성 피로의 경우는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상태가 지속되고 이게 1개월 이상 되면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요. 네. 이게 6개월 이상 되면 만성 피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쉬어도 피로가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게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는 것을 만성 피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을 보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기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기와집 그 기와가 아니라 눕기를 좋아한다고. 요즘 뭐 조정치신가요? 네. 틈만 나면 눕는다고 하는데 물 먹은 솜처럼 축축 늘어지고 손발이 팔다리가 무겁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이런 상태를 피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모든 피로들은 다 간 때문입니까? 그래요. 네.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자가 진단법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우리 전문 MC 있잖아요. 그 만성 피로의 아이콘. 네. 윤서의 MC가 네. 자가진단법을 오늘 한번 또 피로 전문 MC. 읊어주시죠. 네, 피로 전문 MC인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 자가 진단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요, 기억력 혹은 집중력에 장애를 느낀다. 자, 두 번째, 인두통이 있다. 세 번째, 경부 혹은 겨드랑이 부분에 림프선 압통이 있다. 네 번째, 근육통이 있다. 다섯 번째, 다발성 관절통이 있다. 여섯 번째, 새로운 두통 부위가 생겼다. 일곱 번째,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여덟 번째, 운동이나 강도 높은 노동 후에 심한 권태감이 느껴진다. 자, 이 증상들 중에서요,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한 개 해당돼요, 한 개. 좋겠다. 기억력 혹은 집중력에 장애를 느낀다. 요거는 저 사실 MC로서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기억력과 집중력에 제가 장애를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거 좀 큰일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태진 씨 몇 개 저는 해당되세요? 지금 4가지나 나왔어요. 네 가지. 기억력, 집중력 장애 느끼고 근육통 있고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고 운동이나 강도 높은 노동 후에 심한 권태감을 느끼고 저는 정말 데일리 MC로는 꽝이죠. 그러네요.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없는 예. 상태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네. 어떠세요? 몇 가지 정도 체크되셨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4가지, 그다음에 좀 애매한 게 하나 있긴 한데 8번이 5가지 포함이 될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지금 5가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요즘은 안 아프던 편두통이 전에는 여기가 아팠거든요, 원장님. 근데 요즘은 이 뒤쪽에 여기만 아프더라고요. 안 자주. 아프던 부분까지 아프다라고. 그렇죠. 혹시 뇌에 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깨 뒤쪽에 그 근육통이 있는데 이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뭐 네. 담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도 진짜 상쾌하진 않고 뭐 이렇게 계속 찌뿌둥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여기가 안녕하세요가 다운됐어요. 갑자기 염려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컨설턴트님은 어떠세요? 저도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좀 위로를 삼고 있는 건 아까 6개월 이상 지속성이 있어야지 네네. 만성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한 3개월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멈추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되지 그래요.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패널 여러분들 지금 약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게 다 아닌가. 심각해요, 사실. 김태진 예. 씨가 제일 심각한 것 큰일 같아요. 이거 났어요. 큰일이네요. 자, 운동해야 그런데 되는데. 도대체 이 만성피로 증후군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현대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뭐 부신
비질 호르몬 체계 이상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이죠. 네. 그래요. 사실 근데 좀 위험의 심각성은 많이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네. 질병과 건강 사이에 이 그레이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고요. 동의보감에서는 허로, 노곤이라고 따로 분류해가지고 질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만성 피로는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예.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미병, 아직은 병이 아닌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면역 관련 질환이나 통증 질환도 올 수 있죠. 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작은 증상들도 통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감염이 쉽게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하는 질병은 일단 배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질환 여부를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간염이 있어도 만성 피로가 있을 수 있고 또 드물게는 폐질환, 결핵이라든지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어도 또 만성 피로가 있을 수 있고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뭐 의욕도 없고 자꾸 가라앉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일단 질환군은 배제하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환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은 생활 습관 개선이 네. 급선무예요. 네.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수면은 피로를 푸는 직접적인 수단이죠.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많이 풀리잖아요. 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서 정신노동을 하면 사려 과다하면 기와 혈을 모두 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 운동이 돈 안 드는 최고의 보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까지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천연 비타민이죠. 각종 채소류나 견과류, 제철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소화되고 안 되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그러니까 다른 보충제 말고 자연의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다양하고 폭넓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메뉴가 집중되다 보면 영양 결핍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무겁지 않은 음식, 단순한 식사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겁지 않은 식사는 뭐야? 몇 킬로 이하로 먹어야 되나요? 기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헤비한 음식을 좀 피하고 라이트한, 와닿나요? 네, 와닿네요. 네. 담백한 채식 있죠. 이런 식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현미라든지 잡곡이라든지.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채소 등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피해야 될 음식은 좀 어떤 조미료 가득 들어간 음식은 일단 당연히 피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일단 예. 그 첨가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특히나 탄산 음료라든지 그 알코올, 단맛 나는 그 흰 설탕 같은 네.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인공 네. 첨가물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만성 피로에 그래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만성 피로를 없앨 수 있는 지압법도 소개해 지압.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네. 뭐 여러 번 나왔던 혈자리지만 이 합곡이라는 혈이 우리 혈을 기를 순환한 대표혈이에요.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꼭꼭 눌러주면 자기 자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아요. 확 네. 가시죠. 매주 모든 지압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협곡이었군요. 근데 네. 이 그 합곡혈과 상응하는 그 발에 태충이라는 혈이 있어요. 같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태충혈. 제가 네. 발이 너무 매력적이라 엄지 발가락과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사이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상부에는 풍지혈 있죠. 이 목 뒤에 가운데에서 약간 밖으로 벗어나면 양쪽에 풍지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로 가는 기와 혈을 순환을 돕기 때문에 좋고요. 네. 그다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여기 태양혈 눌러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관자놀이. 네, 그리고 두피는 항상 이렇게 눌러주면 오늘 헤어가 망가질까 제가 세게는 못 누르는데요. 하신 거예요?
돈 들인 거예요. 네. 눌러주시면 또 굉장히 시원한 사무실에 예. 앉아서 네.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틈틈이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게 우리 몸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 기일즉체라고 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고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걷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네. 비만 하면 몸이 무겁잖아요. 저희가 배낭을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5kg, 10kg짜리. 그러니까 체중 관리 하시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네. 만성 피로 증후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로야 가라를 얼른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